하셨죠? 예. 예. 천하람 의원님. 예. 신상 발언이죠? 예, 신상 발언. 예, 신상 발언. 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께서 이 비망록에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이 없고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이 없습니까? 예, 저도 하필 전화 통화로 간 사이에 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선 뭐 후보자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비망록이 후보자 본인에 의해서 작성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하고요. 그 확신할 만한 상당한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그걸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 또 제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원하신다면 뭐 고소고발, 어떠한 수사 의뢰 등 어떤 뭐 절차를 통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제가 오늘까지는 청문위원이지만 뭐 내일이 되면 청문위원이 아닌 거니까 저에 대한 고소고발도 뭐 얼마든지 저는 뭐 하셔도 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원펜타스 부정청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이 비망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쨌든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을 밝히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논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해훈 후보자께서 지금 2008년도부터 뭐 지금 2017년도까지 계속 함께한 누군가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의원 생활 하시는 동안에도 87명이나 보좌진을 고체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후보자가 쓴 거라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도 추가적인 질의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얼마든지 후보자와 거기에 대해서 공방을 펼칠 뭐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고소고발든 이든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뭐 다 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의원님들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우리가 양당 간사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의원님뿐만 아니고 여당 쪽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비망록 관련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수사 의뢰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까지 질의가 끝나면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한 5분만 더 드릴 테니까 후보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질의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겠죠?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망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이해훈 후보자가 12년부터 16년까지는 의원이 아니었잖아요. 보좌관이 없었을 텐데 거기 14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짐작하는 사람이 쓴 건가요? 제 일정표가 일정표 누가 작성을 해줬죠? 의원이 아닐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의원이 되고 나서 의원 사무실에서 다 의원이 아니었다니까요. 12년부터 16년까지. 그러니까 그때 있던 일정표라는 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12년부터 16년까지는 일정표를 작성해줄 보좌관이 없어서 작성을 본인이 했을 텐데. 아니요. 캘린더가 있죠. 이 캘린더를 나중에는 같이 공유를 하죠. 왜냐하면 사무실 알았습니다. 전체. 예. 앞서 캘린더 앱을 제가 얘기한 뜻입니다. 공항에서 아들의 휴대폰 찾기 했다라는 부분, 그게 언론에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생각을 바꿔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좌진 중에 김건훈이라고 있었죠? 네네. 예, 잘 아시죠? 네. 예. 아마 시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사에서 위치 추적을 해본 결과 김포공항 내에는 있지만 이거는 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뭐 이 한강 백사장에서 무슨 바늘찾기 시기라서 결국은 포기하고 또 보좌진을 대동해서
강남에 가서 그 신규 개통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지실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앞서 그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게 12월 15일이라고 그러셨죠? 아니요, 그죠? 날짜를 12월 15일쯤, 아니요, 12월 날짜를 중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날짜는 그러니까 12월 사실 기억하지 중순이니까 못합니다. 뭐 한 15일이라고 보고. 근데 아까 내가 지명 일자가 잠깐 생각이 안 났었는데 28일 날 지명이 됐으니까 약 한 2주 시간이 있네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전이었을 2주, 겁니다. 뭐 한 2, 3주. 근데 결국 한 2, 3주 되는 기간 동안에 검증을 했다는 건데 이게 서류 작성하고 관련서로 떼고 그러는데도 일주일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검증은 일주일, 길어야 2주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검증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아주 처참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 정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후보자는 이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아주 철저하게 계몽이 되신 분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고 이렇게까지 아까는 예상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바뀔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마 근데 실제는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명을 계기로 변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 바꿔줘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하고 완전히 주파수가 일치하는 분이라면은 이게 이 여당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레드팀으로서 무슨 통합으로서 실용으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거나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뭐 균형재정 부분도 생각이 바뀌었고 지역화폐 부분도 바뀌었고 기본소득 부분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라나요? 재정 지출 효율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이 변함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고민한 바가 알겠습니다. 많기 근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대단히 성공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수 출신 인사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는 인사에 완전히 비열한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후보자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성공적인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의 맏아들이 이 아빠의 후배가 되는 그런 대학 입학 과정에서 뭘로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후보자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러면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노란봉투 같은 거는 이제 노동부 관련 사항이고 지금 기획예산처의 지명자로서 이게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 국가 전략, 미래 전략 이런 거로 세운 거기 때문에 이런 것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